큐블록 동영상 강의 베이직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자열 처리 함수와 문자열의 배열 접근법, 그리고 형식 변환자, 그리고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변수가 실제로 큐블록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숫자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문자 하나하나를 어떤 숫자로 바꿔서 기억해 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문자 A는 숫자 41로 16진수 41로 바꿔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문자열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도 문자로 보기 때문에 숫자 0은 16진수 30으로 바꿔서 기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A부터 Z까지 숫자 0부터 9까지, 그리고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와 같은 특수문자, 이런 일련의 문자열들을 갖다가 어떤 숫자로 매칭시켜 놓은 표가, 코드표가 바로 아스키 코드표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키 코드표에 의해서 문자를 숫자로 바꿔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열 변수는 문자를 기억하는 변수는 사실 문자 그 자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숫자, 즉 아스키 코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밑에 예를 들어봤습니다. A1이라는 변수를 스트링이라는 스트링 변수로 선언을 하고 10바이트짜리 스트링 변수로 선언을 하고 A1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컴파일 012라는 내용을 저장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COM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실제로 컴퓨터 큐블록 안에는 C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값인 16진수 43, 5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값인 16진수 4F, 이런 식으로 아스키 코드가 저장이 됩니다. 지금 아스키 코드표를 한번 펼쳐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문자 A는 41, 16진수로 41이고요. 영문자 B는 16진수로 42가 되고요. 소문자 A는 16진수로 61, 그리고 숫자 0은 30, 16진수로 30이 되고, 숫자 1은 16진수로 31이 됩니다. 이 많은 아스키 코드를 다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숫자는 30, 16진수 30부터 시작된다라는 정도, 그리고 영문자는 영문자 A는 41부터 시작된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는 숫자 9가 되고 34는 숫자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수형 변수와 문자열 변수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형 변수라는 것은 바이트형, 인테저형, 롱형을 말합니다. 실수형 변수는 싱글형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큐블록에는 세 가지 종류의 정수형 변수가 있고 한 가지 종류의 실수형 변수가 있습니다. 정수형 변수에 숫자를 저장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숫자 자체를 저장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A라는 변수명에 A라는 변수명을 인터저형으로 선언하고 숫자 1, 2, 3, 4를 저장했을 경우에는 A가 2바이트의 기억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인터저형이니까요. 그 2바이트 기억 공간에 1, 2, 3, 4에 해당되는 숫자가 저장이 되는 거겠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1, 2, 3, 4를 16진수로 변환해서 그 16진수가 저장된 모양을 표시해 봤는데요. 1, 2, 3, 4를 16진수로 변환하게 되면 4D2가 됩니다. 근데 큐블록에서는 하이바이트를 먼저 저장하니까 D2가 먼저 저장되고요. 그리고 상위 8비트인 1바이트는 4는 이쪽에 저장됩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st1이라는 변수명을 가지고 스트링이라는 스트링 4바이트짜리 스트링을 정의를 해서 그 스트링에 1, 2, 3, 4라는 문자를 저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4바이트의 기억 공간을 확보하고요. 그 4바이트 기억 공간에 각각 첫 번째 바이트는 1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값인 31, 16진수로 31, 두 번째는 16진수 32, 이런 식으로 16진수 34까지 이렇게 4바이트가 할당되는 거죠. 그래서 1, 2, 3, 4를 저장을 한 거는 비슷해 보이지만은 실제로 저장된 모양은 상당히 틀리죠. 기억 공간, 차지하는 기억 공간의 바이트 수라든가 그리고 들어가는 내용도 다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 변수와 정수형 변수는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 거를
확실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의 일치가 뭐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문자열 변수에는 숫자를 저장할 수 없고, 그리고 정수 또는 실수형 변수에는 문자열을 저장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인터정으로 선언하고 st1을 스트링형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A가 인터정이기 때문에 A에다가 이렇게 문자열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형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에러 메시지가 발생됩니다. 마찬가지로 st1은 스트링형이기 때문에 스트링형에 그 숫자를 저장했을 경우에 역시 형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에러가 발생되고요. 정수형 숫자가 됐든 아니면 실수형 숫자가 됐든 문자열 변수에는 어떤 형태의 숫자도 저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열은 문자열끼리 같이 어울려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짜시다 보면요, 문자열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문자열을 숫자 형태로 바꾸거나 아니면 아스키 코드 값을 문자열 형태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가끔씩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이제 CHRASC인데요. 이 두 개의 함수는 서로 이제 상반되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일단 CHR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HR 괄호 열고 아스키 코드 한 바이트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값을 써주게 되면은 그 코드 값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CHR AND 16진수로 41은 A죠. 영문자 A입니다. A를 st1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자열 변수입니다. 문자열 변수에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t1을 표시하게 되면은 디버그 창에는 A가 표시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 문자열 변수를 이번에 괄호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변수나 또는 상수를 괄호 안에 넣고 ASC라는 이런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 문자열 변수의 그 아스키 코드 값을 숫자 형태로 리턴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개를 썼을 경우에는 이제 가장 첫 번째에 있는 한 바이트만 아스키 코드 값으로 반환을 하는 것이죠. 여기 예제를 한번 볼까요? st1을 문자열 변수로 선언을 하고 i를 인터제형으로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st1에다가 이제 문자열 1, 2, 3을 저장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열 1, 2, 3 저장한 st1을 asc 함수를 가지고 괄호 열고 st1을 넣으니까 1, 2, 3 중에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한 1의 아스키 코드 값인 ndh31이 정수형 변수인 i에 저장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좀 혼동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chr 함수는 문자열을 리턴을 하고 asc 함수는 숫자를 리턴을 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리턴하기 위해서 괄호 안에는 문자열 변수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CHR은 문자열을 리턴하기 위해서 괄호 안에는 숫자가 들어가는데 그 숫자가 아스키 코드여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자열이 어떻게 저장이 되고 아스키 코드와 어떤 식으로 변환이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형식 변환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수에 있는 숫자를 디버그 창이나 또는 LCD에 표시를 하려면은 문자열 형태로 바꿔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버그 창은 문자열만 표시를 할 수 있는 창이고요. LCD도 마찬가지로 문자열만 표시를 할 수 있는 창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디버그 창에다가 어떤 숫자를 보내주면은 디버그 창은 그 숫자를 아스키 코드로 인식하고 그 숫자에 해당하는 그 아스키 코드 문자를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버그 AND H41이라고 써주게 되면은 41이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영문자 A가 표시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A에 들어있는 값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6진수로 1, 2, 3, 4라는 값이라고 했을 때 디버그 A라고만 써주면은 제대로 동작을 안 하게 됩니다. 디버그 창에는 엉뚱한 값이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 1, 2, 3, 4라는 그 16진수를 보기 위해서는 앞에 형식 변환을 해주는 이런 헥스라는 예약어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A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ABC라는 16진수일 경우에 헥스 A 하면은 이제 ABC가 그냥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뒤에다가 이제 숫자를 써줄 수 있습니다. 숫자를 예를 들어서 8이라고 써주게 되면은 그 A라는
그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8자리의 공간을 확보를 합니다. 8자리의 공간을 확보를 해서 그 앞에 빈 공간은 블랭크로, 빈 그 공백으로 표시를 하고요. 지금 제가 여기 공백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문자 B를 써줬는데 실제로는 소문자 B 대신에 그냥 공백, 블랭크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다 자리 맞춤을 해서 그 A에 들어있는 값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A에 들어있는 값이 이렇게 3자리이건 또는 이렇게 4자리이건 항상 8자리를 차지한다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LCD상의 정해진 위치에 항상 똑같은 위치에 자리를 오른쪽 자리 맞춤으로 해서 표시를 하고 싶을 경우에 이 뒤에다 숫자만 써주게 되면 이런 걸 응용할 수가 있는데 그 1부터 8까지 써줄 수 있습니다. 헥스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이 형식 변환자와 변수 사이에 물음표를 또 써줄 수 있습니다. 이 물음표를 써주게 되면은 그 앞에 그냥 A라는 지금 A의 값을 표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A 이꼬르라는 어떤 그런 일종의 설명문이 표시가 돼서 이 값이 어떤 변수의 값이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사용법을 갖고 있는 이제 DEC라는 형식 변환자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앞에 거는 16진수였는데 이거는 이제 10진수로 문자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형식 변환자가 있는데요. 플로트라는 형식 변환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수를 쓰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그 만들어 놓은 형식 변환자인데요. 반드시 싱글형 변수나 싱글형 상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버그 하고 플로트 써주고 실수형 변수를 써줬을 때 제대로 된 그 실수 값이 표시가 됩니다. 앞에 그 헥스나 DE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다가 포맷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자릿수를 맞추는 기능이 있었는데 플로트는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플로트만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 플로트나 헥스, DEC 같은 이 형식 변환자를 반드시 이 디버그라는 명령어나 아니면 프린트라는 명령어에서만 써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함수의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형식 변환자를 거친 최종 결과값을 다른 문자열 변수에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장을 했다가 그 내용을 다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저장한 걸 갖다가 좀 이렇게 바꿔서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디버그 명령어를 사용해서 헥스, DEC, 플로트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블럭 스튜디오를 띄워봤습니다. 지금 제가 프로그램을 좀 미리 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A라는 그 변수명을 인테저형으로 선언을 하고 그 내용에 1, 2, 3, 4라는 값을 저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약간 딜레이를 주고요. 그리고 디버그 DC 일단 숫자를 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CA 하고 캐리지 리턴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1, 2, 3, 4가 액면 그대로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 DEC라는 형식 변환자를 사용해서 그 A에 들어있는 것을 10진수로 표시를 한 것이고요. 뒤에 이제 숫자를 안 써줬기 때문에 그 앞에 전체 자릿수를 확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뭐 4자리면 4자리, 3자리면 3자리, 한 자리면 한 자리만 표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숫자를 써넣어 볼까요? 그러면은 이 보시는 것처럼 앞에 하나, 둘, 셋, 4개의 자리를 확보를 하고 전체적으로 8개의 자리를 확보를 해서 맨 뒤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쭉 밀어서 숫자를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또 물음표를 써주게 되면은요. 지금은 이제 숫자만 딱 표시가 됐지만은 여기다 물음표를 써주게 되면은 그 A라는 이렇게 도움말을 써줍니다. 그래서 이 변수에 어떤 변수에 있는 값인지 이렇게 알 수 있게 돼 있죠. 이번엔 헥스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헥스를 해주게 되면은 1, 2, 3, 4의 16진수에 해당하는 4D2가 표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앞에다가 이제 어떤 자릿수를 써주게 되면은 디버그 창이 열려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요. 다시 자, 이렇게 자리를 확보하고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이것까지 7자릿수를 확보를 해서 지금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엔 플로트를 한번 해볼까요?
플로트를 하기 위해서는 싱글형 변수가 필요하겠죠. f1 as 싱글형 변수를 써주고요. 그리고 f1에다가 3.14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트라는 형식 변환자를 써주시고 f1을 해주시면은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3.24가 표시가 됐습니다. 자, 플로트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자열 처리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처리 함수는 어떤 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어가 오고요. 그리고 괄호가 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이제 인수를 쭉 콤마를 가지고 나열해서 써주는 형태인데요. 이 dp나 이 hp 같은 이 함수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설명해드렸던 dc하고 hex하고 같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은 뒤에 이제 이렇게 함수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 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dp 문자열 변수 a에 있는 값을 10자릿수로 표시를 해라, 이런 함수 형태죠. 함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고, 맨 뒤에 이거 제로 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파라미터가 하나 더 있다는 거, 여기 이제 차이점인데, 형식 변환자는 좀 더 문자열 처리 함수인 이 hp나 dp에 비해서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좀 어떤 표현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제 dp나 hp를 사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제로에 해당하는 값이 1이면은 앞에 여분을 0으로 채우고, 그리고 제로에 해당하는 값이 0이면은 앞에 여분을 이제 공백으로 채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요, 제로가 제로에 해당하는 값이 있으면은 1이면은 값이 있다는 그런 의미니까 제로를 표시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HP도 마찬가지로 16진으로 문자를 표시하는데 뒤에 제로 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직접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의 변수에 1, 2, 3, 4가 들어있는데 이걸 갖다 이제 dp라는 함수를 써서 A, 한 5자릿수로 표시해 볼까요? 그리고 1로 해주면은 앞에 빈자리를 0으로 확 처리를 해주겠죠. 여기 보시다시피 1, 2, 3, 4인데 전체로는 5자릿수고, 그리고 앞에 빈 공간에는 빈 공간이 하나가 지금 생겼으니까 그 자리를 0으로 채운 게 되겠습니다. 공간을 더 확보해 볼까요? 한 9 정도 확보를 해보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0이 쭉 됐습니다. 요거 갖다가 0으로 해주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공백으로 확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거랑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두 가지가, 하나는 형식 변환자를 썼고 하나는 문자열 처리함수 썼는데 동작은 같은 동작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실행이 됐죠. 필요에 따라서 편한 쪽을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헥사도 한번 해볼까요? HP로만 바꿔주시고, 헥사는 8까지만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걸 1로 해주시면 이제 앞에 0이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8자리 수에서 00000 4D2 이렇게 표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left라는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ft는 어떤 문자열 변수에서 왼쪽에서 원하는 자릿수만큼 잘라내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st1이라는 문자열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12자리로 선언을 하고 그 안에 이제 큐블록이라는 문자열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left st1, 4 하면은 왼쪽에서 4개만 표시를 해라라는, 4개만 잘라내니까 cubl만 표시가 되겠죠. 디버그 창에. 이 함수를 사용할 때 유의사항이라면은 이 앞부분에는 반드시 문자열 변수를 써줘야 됩니다. 문자열 상수는 써주면 안 됩니다. 이런 형태를 문자열 상수라고 그러는데요. 즉 이런 식으로 써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열 상수를 직접 레프트 안에 써주면 안 된다는 뜻이고, 반드시 변수를 써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뒤에 자릿수는 상수만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8보다 작은 값을 써줘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큐블럭에서 문자열 변수는 최대 128바이트까지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변수를 써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변수를 써주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반드시 숫자, 상수 숫자를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함수로서 light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설명했던 left라는 함수랑 똑같은데 단지 이 light라는 함수는 오른쪽에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st1에서 4개를 잘라내는데 오른쪽에서 잘라내니까 bloc만 잘라내게 되는 것이죠.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미리 짜놨던 걸 다 지우고요. st1이라는 변수를 스트링형으로 한 8자리로 한번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st1에다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큐블럭을 선언을 해서 표시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딜레이를 살짝 주고요. 이 딜레이는 디버그 창이 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약간 좀 기다려주기 위해서 적어주는 명령어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debug 하고 st1을 한번 그냥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st1에 들어있는 값이 그냥 액면 그대로 표시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left를 해서 이제 왼쪽에서 3개만 한번 잘라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니까 cub만 표시가 됐죠. 이번엔 이제 light를 써서 오른쪽에서 3개를 잘라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3개 자르니까 LOC가 되겠죠. 자, left, right 쉽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middle이라는 또 함수가 나옵니다. left하고 right라는 함수만 가지고는 왼쪽 또는 오른쪽에서 밖에 잘라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자열 중간에서 원하는 자릿수를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middle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는데요. 이 함수는 파라미터가 3개입니다. 그래서 문자열 변수, 그리고 위치는 그 첫 번째 자리를 1로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리는 2, 세 번째 자리는 3 이렇게 이제 쭉 카운트해 나가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 잘라낼 건지 이제 자릿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큐블록이라는 함수가 큐블록이라는 문자열에서 두 번째 위치, 그러니까 1, 2, U자 위치가 되겠죠. U자 위치에서 4자리를 잘라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UBLO가 표시가 돼야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middle이라고 일단 바꾸고요. st1에서 두 번째 위치에서 4개를 잘라내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BLO가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middle 함수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가지 문자열 처리 함수가 있는데요. 그 len이라는 또 문자열 처리 함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떤 문자열 변수가 총 몇 바이트를 저장하고 있는지 실제 들어가 있는 바이트 수를 리턴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st1이라는 문자열 변수를 총 12개의 기억 공간을 확보해 줬지만은 실제로 이 st1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그 문자열은 보시다시피 6개 6바이트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알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len이라는 함수를 써서 알 수가 있는 건데요. 그 앞에 형식 변환자 DEC를 써가지고 st1에 들어있는 그 문자열의 길이를 이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string이라는 함수는 뭐냐면요. 어떤 ASCII 코드,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ASCII 코드 40, NDH41이면 숫자, 영문자 A에 해당하겠죠. 그 ASCII 코드를 원하는 자릿수만큼 확보를 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41을 5개를 확보를 하겠다. 그러면은 A 해가지고 5개가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냥 요 스트링이라는 걸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5개 써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왜 굳이 스트링을 써줘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한 80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80번 쳐주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트링이라는 걸 쓰고
42를 80번 해라 이렇게 되면 이게 80개가 표시가 되겠죠. 같은 의미로 이제 공백만 또 확보하는 SPC라는 문자열 처리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PC 5 하면은 이제 5개의 블랭크가 확보가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블랭크를 셋, 넷, 5개 확보하는 거랑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많아지면 이제 불편하니까 또 보는 사람들도 이렇게 쭉 돼 있으면 이게 도대체 몇 개의 블랭크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쉬어보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보기도 편하게 하려고 이제 이런 함수를 쓰는 건데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제 금세 또 이제 이렇게도 표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NDH20이 아스키 코드에서 그 블랭크에 해당됩니다. 스페이스에 해당되는데요. 자, 이렇게도 SPC5 한 거랑 같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좀 더 이제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간편하게 프로그램을 짜길 원하고 조금이라도 덜 타이핑을 해야 이제 수고를 덜 수가 있으니까 스트링 ndh20을 이제 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spc라는 함수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 요거 세 가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랜부터 한번 해볼까요? 총 8개의 공간을 확보했지만 실제 들어있는 건 6개죠. 자, 이거를 지우고 10진수로 len st1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자, 6개의 바이트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개 더 써볼까요? 아무거나 하나 더 넣어보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번엔 7위가 표시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ndh42를 5개 정도 표시를 해보겠다. 자, a가 5개 표시가 됐죠. 이거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5개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55개가 표시가 됐습니다. 한번 쳐보지는 않겠지만 대충 55개가 되는 것 같군요. 자, 이제 SPC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C 뭐 3개. 자, 이렇게 하면은 실행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게 돼 있죠. 공백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실제 SPC가 3칸이 띄어졌는지 알기 위해서 앞에다가 어떤 문자를 앞뒤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AA하고 BB 사이가 3칸이 띄어지면 되겠죠. 자, 보십시오. 1칸, 2칸, 3칸이 띄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SPC 명령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L트림, R트림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요. 어떤 문자열 데이터가 있을 때 앞부분에 이제 공백이 이제 포함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앞부분에 있는 공백을 제거할 경우에는 이제 L트림을 써주는 거고요. 뒷부분,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공백을 제거할 때는 R트림을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 처리 함수는 문자열 변수를 넣어서 문자열 변수에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여기 그 문자열 그 디버그나 프린트 명령을 사용해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옆에다 공백을 한번 확보를 해보죠. 그리고 자릿수를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한 15개 정도로 키워보고 공백을 한 2칸 정도 집어넣는데요. 제가 그냥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냥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 앞에 공백 2개가 이렇게 확보가 된 상태에서 그냥 표시가 됐죠. 이걸 갖다가 이제 L트림을 사용해서 해주게 되면은 공백이 제거된 상태로 표시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다 한번 공백을 더 확대해 볼까요? st1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는 뒤에 공백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아무 문자나 한번 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공백 2개가 이 사이에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st1을 이제 이번에는 R트림으로 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한 다음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백이 제거되고 이 뒤에 있는 공백이 없어지고 큐블록이라는 문제라고 AB가 붙어서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L트림, R트림 사용하시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문자열 처리함 중에서 value라는 그 영문자의 약자인데요. 그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열 처리함수는 문자열 변수의 내용을 그 정수형 숫자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자열 변수에 들어있는 내용이 어떤 숫자 형태여야 되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st1에 1, 2, 3이라는 값을 넣어주고, 그리고 그거 갖다 value를 사용해서 정수형 변수에다 저장하게 되면은 이게 말 그대로 그냥 1, 2, 3이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 강의 맨 시작부에 설명드린 것처럼 문자열 변수는 문자열 변수에만 저장할 수 있고, 숫자는 정수형 변수에만 저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st1에 있는 값을 말 그대로 i에다가 그냥 st1이라고 이렇게 해주면은 에러가 납니다. 형변환 에러가 납니다. 타임 미스매치 에러가 나는데요. 왜냐면은 st1은 문자열 변수고 i는 정수형 변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st1에 들어있는 값이 숫자인데, 문자열 형태이긴 하지만 어차피 숫자인데 그걸 숫자로 액면 그대로 변환해서 저장을 할 수는 없을까? 그럴 때는 이제 이 bel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bel sng는 뭐냐면요, 이게 sng는 싱글이라는 뜻의 약자인데요. 그 실수용 데이터를 취급할 때 bel 대신에 이제 쓰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f를 싱글용으로 선언하고 st1에 그 3.14라는 그 실수용 형태의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st1에 집어넣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bel sng로 하면은 변환이 돼서 이제 f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문자열의 배열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오리지널 베이직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저희가 큐블록을 설계할 당시에 이 기능을 넣으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서 놓은 건데요. 문자열 변수, 엄밀하게 얘기해서 문자열 변수는 1차원 배열입니다. 어떤 숫자로 된 1차원 배열을 그냥 문자로 생각하는 것이죠. 컴퓨터 입장에서는 1차원 정수 배열과 마찬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1차원 배열, 1차원 정수 배열로 접근하게 되면 여러 가지 편리한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st1이라는 문자열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 그 문자열 변수에 어떤 문자열 상수를 집어넣게 되면은 1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값, 2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값이 차례대로 저장이 되는 것이죠. 즉, 이 st1이라는 함수, 그 변수가 st1 이렇게 12, 12개의 데이터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1차원 배열과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st1이라는 문자열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그 st1 언더바 a라는 1차원 정수 배열도 같이 선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문을 사용하면은 자동으로 dim st1 언더바 a 가로 열고 12 가로 닫고 as byte라는 이런 선언문도 같이 선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은 기억 공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st1 언더바 a 제로는 즉 요 부분 2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선언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 보십시오. st1 언더바 a 제로에다가, 즉 요 위치에다가 지금은 ndh31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ndh35로 바꾸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st1에는 35가 이제 숫자 5니까요. 5, 2, 3, 4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기존에 있는 뭐 레프트, 라이트, 미들 이런 그 문자열 처리 함수로 이런 내용을 처리하려면은 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도 좀 힘들고 한데, 이 문자열 그 변수를 1차원 정수, 바이트형 정수 배열로 처리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문자열 중에서 어떤 특정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꾼다든가, 이런, 그리고 어떤 문자열 중에서 특정 문자가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든가, 이런 일을 처리할 때 굉장히 아주 유용한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큐블록 동영상 강의 베이직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